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유일의 중장년 프리랜서 일자리 채널, 그 중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이제, 편수로 세 번째 편이고, 2번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제가, 매주 이틀 근무하는 회사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작업하고 또 통화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회사에 이런 공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 드린 바대로 어떤 사람이 중장년, 어떤 사람이 프리랜서에 적합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얘기 하나 하죠. 그 페이스북에 요즘 그 중장년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 회사마다 페이스북에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댓글을 달았는데 그런 그 매칭 플랫폼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평상시 그런데 댓글을 잘 달지는 않는데 저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뭐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모델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라고 그분의 댓글에다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즉 그러한 매칭 플랫폼 그리고 중장년을 위한 단기 프로젝트형 고용 모델,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최소한 3달이 걸리고, 그래서 자기의 색채를 입혀가지고 일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데 1년은 걸린다. 그런데 도대체 몇 달 동안 사람을 써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존중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글쎄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또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어떤 회사에서 상당히 그 고위 직책에 계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그분은 고위 직책에 있으면서 그 회사의 거의 모든 사항들을 다 컨트롤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이렇게 쭉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봐왔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장년을 프리랜서로 쓸 경우에 그 회사가 그 중장년 프리랜서에게 그러한 제네럴한 역할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프리랜서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3가지 정도 제시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하고 관련해서 내가 적합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또 개선하면은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개선점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이게 좀 오해인데요. 프리랜서로 초단기로 일을 하면서 또 이 회사 저 회사 일을 하게 되죠. 한 회사만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조직에 적응하기 힘들고 인간 간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가끔 있거든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가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회사에 가서 뭐 주어진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는가 하면 그 회사의 기존 조직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우리 같은 중장년을 프리랜서로 쓸 때는 업무도 업무지만 그 업무를 하는 테크닉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을 기존 조직원, 젊은 조직원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끝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새로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지 못하면 한 번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바닥도 워낙 좁아가지고 금방 소문이 나버려요. 그러면 추가적인 업무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 번 잘 되면 그 다음부터도 상당히 잘 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술도 좋아야 됩니다. 여기서 화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말 잘한다고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람에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회사를 오래 다니면 근무하는 사람들과 수십 년을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말버릇이 이렇다.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뜻은 그런 게 아니다. 이해를 해주게 되죠.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참 프리랜서로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프리랜서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월급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대개 우리같이 나이 많은 중장년 그리고 오랜 경력을 갖춘 사람들을 단기든 장기든 채용을 할 때는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경우가 많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딱 가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내놓거든요. 거기다가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대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 꼭 병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당장에 이 부분이 아프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고친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상당히 뿌리 깊은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뿌리에서부터 도려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마는 그게 또 말같이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의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 문제는 현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자기가 수행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인내심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현실 감각도 필요할 것이고 또 회사도 회사 내에 사내 정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하나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바꾸면 그걸 불편해하는 기존 조직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대부분은 우리 같이 중장년 그 프리랜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한 분야에 있어서 아주 높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대단히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장년 프리랜서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대부분은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술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정확하게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너럴하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해결은 또 실무자들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중장년 프리랜서들은 대개 한 분야 말고 또 다른 2개, 3개,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자마자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한다 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회사의 그 대표이사들은 바보가 아니죠. 대표이사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이 다른 것도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다른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와 컨텐츠 업계에서 수십 년을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가 그 방면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방면에서 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들어온 일도 되게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가 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뭐 엔터테인먼트와 컨텐츠 계통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수백억 정도는 딱 통장에 꽂혀 있는 그런 직장에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 능력이었다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다 뒤에 있는 회사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중장년이 되어서 프리랜서로 가보면 아주 조그만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 중소기업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저 같은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제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에 관해서 이러한 일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막상 해줬더니 아주 만족도가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쪽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세우는 전문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매자, 그러니까 고객,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모를 뿐이죠. 그거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3자적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업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각종 플랫폼들 있지 않습니까? 매칭 플랫폼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대개는 거기까지는 무료로 해요. 별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 부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대개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중장년이 프리랜서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자격 요건이 되겠죠. 첫 번째는 대인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한 분야는 아니겠지만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데 그 전문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플랫폼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저는 프리랜서고 또 중장년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그걸로 제가 돈을 받지는 않으니까 언제라도 편하시게 이 동영상의 아래에 있는 동영상 소개 글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를 밝혀놨거든요. 그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아주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렇다면 다음 편에는요. 좋다. 그러면 내가 한번 중장년이지만 프리랜서로서 한번 새롭게 내 일을 시작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퍼스트 스텝,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